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동행명령까지 했었는데, 동행명령은 여기 각주에 있더라고요. 618페이지죠. 동행명령은, 여러분, 요건 지워도 됩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이것도 다 지우고, 아마 되고. 법정외에서, 증인을 법정외에서 신문할 필요 없을 때, 하는 게 바로 동행명령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외에서 신문할 때 동행명령.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증인이 이제 출석 의무가 있어요. 자, 증인은, 써볼게요.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니까 소환됩니다. 근데 소환되는데,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대해서 불응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 정당을 불응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출석 강제 방안이 있죠.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을 불응할 때 어떻게 출석을 시킬 거냐. 이 불응하는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죠. 근데 이제 요 약간 조문을 정해야 되는데, 증인은 소환장을, 요거 좀 어려운데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라는데, 요건 다 아신다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다 아시겠는데, 소환장을 송달받아야 돼요. 송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 소환은 다양한 방법이 되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송달받았을 때, 소환은 다양한 방법이 되는데, 말씀드렸죠? 피고인은 꼭 소환장을 송달해야 되지만, 증인은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송달을 받고 나눴을 때, 그러니까 뭐 통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송달받아야 통지는 아닙니다. 다양한 통지는 아니고 송달받은 얘기 안 나왔을 때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여러분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죠. 여러분, 과태료하고 과료를 구별해야 돼요. 과료가 아닙니다. 과료나 벌금이 아니에요. 과료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지.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서벌이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요.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에 불과한 것이죠. 질서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고 과태료를 부담시킬 수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비용이나 과태료 부담하면 적어도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한테 경찰시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처럼 송달과 동일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법원직에서나 물어보지,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송달을 받고도 안 나와야만 비용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지, 뭐 통지받고 안 나오는 거 가지고는 과태료나 그걸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단 부른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즉시항고. 여러분, 즉시항고는 아무 때나 할 수는 아니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때는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집행정조 7일 내 제기해야 되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즉시항고는 기억나죠? 7일 내 제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즉시항고예요. 다만 즉시항고로 세 번째 집행정조가 있는데, 이 증인의 비용 부담에 대한 과태료는 집행정조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의 신속이니까. 소송의 신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집행정조가 있는 강력한 구제수단이지만, 이 비용이나 과태료 부담에 대한 즉시항고지만 집행정조력이 없다는 거죠. 왜? 소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이거 갖고 또 다투면 또 길되고 안 나오고 또 다투고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신속으로 해서 이 집행정조를 정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 방법 첫 번째가 1번 비용이나 과태료를 부담시키는데, 과태료가 500이라는 거 좀 500만 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레벨은 500만 원에 꽤 세죠. 50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송달 받고 안 나와야 돼요. 송달에 준하는 방법 받고 안 나와야 할 때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즉시항고는 집행정조력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행명령은 제3의 장소로 부르는 거잖아요. 제3을 부를 때, 이때 동행명령에는 과태료나 비용이 없어요. 이걸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타마코 속에 소환장으로 송달한 경우에만 비용과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거야. 소환장 아닌 경우라든가, 또는 이 소환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나 과태료 부담시키는 거야. 즉, 동행명령으로는
과태료나 비용 부담시킬 수 없다.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잔잔바리한 쟁점들이 원래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보시면 되겠어요. 과태료 7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신림역에서 조폭들이 막 싸우는 걸 봤어요. 막 도끼로 막 팔 끊고 하는 걸 봤어. 우연히 내가 보고 말았어요. 그럼 내가 증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증인으로 나오려고 이제 24시간 전에 소환장을 손을 받았어요. 이제 증인으로 나오려고. 그래서 증인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선생님, 니 봤니? 이렇게 이제 장첸이 전화가 온 거죠. 니 봤니?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봤다고 얘기하면 이제 내 팔이 끊어지는데, 그죠? 여러분, 500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팔이 중요하죠.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태료나 비용 부담을 내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진실 발견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죠.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안 나왔다. 과태료를 받고도 역청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감치, 가둬두는 거예요. 7일 둬요, 7일. 감치는 7일 이내 하고 7일 넣어주시고요. 7일 내 감치, 가둬두는 거죠. 근데 이 감치는, 옆에 써볼게.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출석 확보하는 거야.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둬두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가둬두는 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 안 나오면 잡아 넣는다라고 해서 간접 강제란 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강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가둬둘 걸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감치를 받고는 이제, 그래, 알았습니다. 요거 7항만 기억하면 돼. 감치 재판을 받고 증언했다. 증언할 때는 뭐죠? 당연히 더 이상 가둬둘 필요 없어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어차피 증언을 간접 강제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이 갑자기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람이 갇힌 문제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차원이 달라요. 잡혀있는 건 절실하지 않아서 이때는 이 경우에 보세요. 여러분, 1항과 2항, 과태료 감치만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거야. 파랑 하나 볼 필요 없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감치는 즉시 항고 안 됩니다. 감치는 즉시 항고 안 돼요. 미안합니다. 감치 지정 안 된다. 과태료나 감치만 즉시 항고 된다까지 알아두면 되는 거죠. 즉시 항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치. 규칙까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감치. 볼 필요 없고. 그러면 감치는 불복할 수 없어요. 즉시 항고 안 됩니다. 아까 즉시 항고는 요것만 제가 불복할 수 없다. 즉시 항고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단은 뭐냐면 감치입니다. 감치. 며칠? 7일. 과태료하고 아니면 감치. 병제. 그다음에 근데 안 나와. 막판에는 이제 구인. 직접 강제. 구인은 이제 마지막 수단이죠. 직접 강제하는 겁니다. 구인은 직접 강제하는 겁니다. 구인하는 거예요. 직접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 구인을 준용한다. 그냥 가볍게 믿으시면 되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냥 끌어오지? 비용 과태료 물리고, 또 감치하고, 간접 강제하고, 마지막 구인. 여러분, 구인이 최우수한 이유는요, 맨 마지막이야. 직접 강제를 맨 마지막 이유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출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 출석하는 게 목표 아니죠. 어차피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기 위한 건데, 끌어오면 삐져갖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로 나와야지만 증인이 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증인의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직접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알아둬야 돼요. 과태료 감치, 비용 과태료 감치, 비용 과태료 첫 번째, 안 나오면 감치, 마지막 세 번째가 구인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자발적인 출석을 유도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제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밑줄 칠게요. 여러분들 요건 이제 객관식 나올 수 있겠죠? 전화나 전자우편 등 간단 증인 소환이지만 다른 방법을 쓸 때라든가 또는 1번. 그 다음에 동행명령 거부의 경우 2번. 이 경우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환장으로 송달한 경우에만, 비용 부담 과태료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증인의 첫 번째 의무는요. 증인신문은 강제 처분이고요. 기억나시죠? 증인신문은 강제 처분이고, 증인의 첫 번째 의무는 출석 의무인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증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증인 거부권자는 출석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증인 거부권자는 출석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증인이 그 출석 부담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석 두 번째, 그다음에 출석은 불이익했습니다. 정당한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비용 과태료 감치 구인 요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 시 제재 요거를 출제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재.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무입니다. 증인 출석한 다음에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출석한 다음에 선서할 의무가 있죠. 중요하죠?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인데 출석해서 선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증인은 신문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서를 안 하면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되죠. 왜냐면 선서를 하면 선서 후에는 요것만 기억하면 선서를 하면 위증죄로 처벌돼요. 선서하고 위증하면 위증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자, 요걸 체크해야 돼. 선서 없이 한 증인의 증언은 전혀 없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은 신문에 선서하게 되는데 뭐 법률에 다른 예외 없는 규칙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재판장은 선서할 중에서 너 잘 생각해라. 선서하고 헛소리하면 위증된다라고 이거 경고해 줘야 됩니다. 순서가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할게. 이제 여러분 그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전혀 없다는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함선 선생님이랑 공부하시고 위법 수집 증거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선서 없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증언력이 없는 거야. 위법하게 수입됐으니까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선서 없이 수입한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언이 없죠.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한 번에 말씀하셨는데 위법 수집 증거가 되려면 이 위법이 꼭 써야 돼. 실질적으로 중대한 위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위법이 다 증언이 부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조금 위법하다고 증언을 부정해버리면 법인 못 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늘 적법하게만 할 수 있어요. 약간 위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대한 위법일 때만 증거로 안 쓰는 거지 중대하지도 않은 위법인데 증거로 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위법일 때만 증거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요거 선서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건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잘 봐요. 증인이 선서를 안 했어요. 선서를 안 했어요. 그건 중대한 위법이에요. 중대한 위법이니까 위수 증인생.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재판장이 선서 전에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를 못 받았어요. 경고를 못 받았어요. 경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대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경고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증 선배증이 없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위증죄 성립할 제한이 없다. 요 정도 판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선서의 방법.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한다. 요게 선서서예요. 선서서가 바로 이겁니다. 양심에 따라 요게 선서서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에 따라인데 양심은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기억이죠. 기억. 즉 주관적인 기억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 공부해야 돼요. 위증죄에서의 진실은 주관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따라 수능을 안 하고 거짓으면 위증죄를 받겠다라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위증죄를 맹세하는 거죠. 기망을 한다. 그다음에 증인이 낭독하지 못하는 문맹이거나 뭐 말씀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법원에 대항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일어나서 기립해서 엄숙하게 되죠. 그다음에 선서는 각 증인마다 해야 돼요. 왜냐면 각자 양심에 따라는 각 증인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앉아있고 한 명만 일어나고 선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할게. 각 대표 선서는 안 되는데 단체 선서는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일어나서 전부 일어나서 선서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일어나서 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의 대표 선서가 안 돼요. 왜냐면 각자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 선서는 안 되지만 전부 일어나갖고 집단서 떼창하는 거죠. 대표 선서는 되는 거야. 단체 선서는 되는 거야. 왜? 소송의 신속을 해서 요랑 구별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소송의 신속을 해서. 그다음에 동일신결이라면 한 번 선서로 족한데 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정마다 동일신기방향에는 근데 새로운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갱신되는 거니까 이때는 다시 선설해야 돼요. 별개의 증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 그러니까 원래 한 신금은 선서 한 번만 하면 돼요. 계속 이제 몇 번 부르더라도. 그러니까 증인이 계속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 여러 번 나올 때 맨 처음만 선서하면 되는데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걸 선서하고 다시 또 증거 결정했다. 새로운 결정이 있을 때는 다시 선서한다.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서는 그 옆에 쓸게 선서 거부권이라는 건 없어요. 선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서 거부권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민소랑은 달라요. 여러분 민소까지 알 필요 없고 선서 거부를 못합니다. 형소에서는 선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형소정법에서는 선서 거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서는 오직 선서 무능력자가 있어요. 선서 무능력자. 선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선서할 수 없습니다. 선서하지 않고 신문하는데 첫 번째가 16세 미만자죠. 요거 외워야 돼. 중2 정도.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럼 요거 미성년자 아닙니다. 미성년자 19세한 미성년자가 아니라 16세 미만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선서 취일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선서가 뭔지 모르고 막 웃고 있고 그러면 선서 시키면 안 되죠. 이런 사람한테 선서 취일지 못하는 자는 선서할 수가 없죠.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제가 선서 무능력자한테 선서를 시켰어요. 그러면 선서가 무효죠. 선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요거 좀 이따 한번 더 할게요. 선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안 됩니다. 선서 무능력자한테 선서를 시켰다고 해서 그 선서가 있는 거 아니죠. 적법한 선서가 아니니까 선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증죄가 되지 않죠. 됐나요? 증언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서 거부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정당이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당연히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까 출석 거부는 500이었는데 출석 거부는 500이었는데 떨어졌죠. 250만 50만 원이 나갔다. 그리고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법률 규정이 있죠. 아까 과태료 감치는요. 자, 써볼게. 과태료 비용과 과태료는 즉시 항고 됐죠? 기억나세요? 즉시 항고 되는데 요거는 집행 정지효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감치는 불복 못해요. 기억나요? 비용 과태료 요것만 즉시 항고 되고요. 감치는 불복할 수 없다. 즉시 항고 안 된다까지. 즉시 항고는 법률에 규정했을 때만 되는데 이번에 그 선서 거부했을 때 과태료 그러니까 출석 거부 자요. 출석 거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출석 거부는 이렇게 되는 감치는 불복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선서 거부도 과태료 풀리죠? 과태료일 때 과태료한테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비용이나 과태료는 다시 볼게. 비용이나 과태료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치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출석 거부했을 때. 그다음에 이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즉시 항고 요거는 통상의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요거는 집행 정조가 있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냥 비용 과태료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그런데 출석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감치는 소송의 신속으로 해서 즉시 항고지만 집행 정조가 없어요. 요거 좀 어렵지 외우시고. 근데 선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항고 되고, 이건 통상의 즉시 항고니까 비용이나 집행 정조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마지막 의무가 증언 의무입니다. 증언 의무가 핵심 의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출석 의무도 있고 선서 의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 의무가 핵심 의무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각도를 바꿔서 해보면 증인은요. 증인 신문은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기억나죠? 실질심하게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증인한테 각종 의무를 부담. 첫 번째 의무가 출석 의무. 기억나죠? 두 번째가 선서 의무. 맞나요? 선서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뭐죠? 증언 의무. 가장 핵심이에요. 증언 의무가 핵심입니다. 증언 의무가 핵심입니다. 맞죠? 맞지? 여러분 기억나요? 선서 의무는 증인만 지는 거야. 그러면 혹시 지난 시간 복습해보면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은 증인적 격이 없으니까 선서 의무도 없죠.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선서 의무도 없는 것이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언 의무, 핵심 의무죠. 핵심 의무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증인신문에서 사실상 증언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일게 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불문한다. 특히 반대신문도 거부한다. 반대신문. 여기서 증인신문의 일체성, 증인 신문의 일체성이니까 주신문이건 반대신문이건 다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추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증언 능력입니다. 이건 좀 하는데 여러분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선서 능력은요 16세를 기준 16세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6세 미만자는 선서할 수 없어요. 선서 능력이 없는 거지. 왜 해야 돼? 빼먹어. 잠깐 다시 볼까요? 16세 이하가 아니라 16세 미만. 16세 미만이야, 미만. 그러니까 16세는 선서 능력자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죠. 16세 이하로 바꿔냈어요, 미친놈들이. 진짜 부적성. 16세 미만이야. 16세 미만이 선서 능력자죠. 그런데 선서는, 왜냐면 선서는 선서하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6살은 돼야 그걸 이해, 그래서 선서의 취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언 능력은요. 증언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데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치게 증언 능력은 자기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뭐에 따라? 기억에 따라 주관설이죠. 주관설이한 아무튼 잘 기억하는 대로 기억에 따라 이게 아까 법에는 양심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양심이 바로 기억이에요. 양심에 따라 공수를 할 수 있는 이 공수는 공판정 진술이죠. 공판정 진술의 약자죠. 공판정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법원에 전달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도 단지 연령만 의할 게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과 무관하다. 요걸 연령과 무관. 아까 선서는 16세였죠? 16세였는데 증언은 연령과 무관하죠. 따라서 심지어는 언어 능력도 없어야 돼요. 언어 능력도 없어야 됩니다. 언어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니? 그래서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고 언어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판례가 놀랍게도 만 4세 6개월. 근데 사실 요즘엔 3세 7개월까지도 인정해요. 3세 7개월 또 인정했어요. 6세 6개월 다 인정되고.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도 유아도 지정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0살이면 선서 무효자죠. 선서 무효자도 증언 능력은 있다까지 나와 있는 거죠. 10살이면 선서는 능력이 없지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3세 7, 여기 있네. 3세 7개월. 요 판례죠. 3세 7개월. 점점 애들이 좀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3세 7개월이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있네. 3세 3개월이고요. 언어. 고개를 끄덕한 형식으로. 언어 능력이 없지만 언어 능력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이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요거죠. 선서 무효자는 선서도 무효죠. 선서가 무효니까 위증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위증죄가 여기 사사죄 위증죄가 안 되지만 선서 무효자도 증언 효력은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는 거죠. 왜냐면 증언 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얘가 16세 미만이더라도 증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언은 유효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서와 증언은 다르다는 거. 요 판례를 잘 펴버려서 알아둬야 돼. 시험 뻔하죠? 선서 무효자가 선서하고 증언하면 선서와 증언이 무효가 된다. 선서는 무효가 되겠지만 증언은 무효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결정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죠. 5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똑같아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족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집행정조가 없는 것은 출석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집행정조가 없지만 선서나 증언에 대한 과태료는 집행정조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증인의 권리 뭐 그 전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면 자 증인은 이거 3대 의무가 있죠? 출석 의무 잠깐만 이렇게 출석 의무 그 다음에 선서 의무 그 다음에 증언 의무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위반 선서 의무를 안 하면 과태료 50이잖아요.
50. 맞죠? 출석 의무는 비용, 과태료가 500이나 돼요. 맞지? 그 다음에 감치도 있고 구인도 있어요. 출석 의무가 제일 많지. 이런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 체크할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과태료 비용만 이것만 즉시항고가 됩니다. 과태료 요거 두 개만 즉시항고가 되는 거야. 감치나 구인은 요거는 즉시항고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즉시항고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즉시항고 되는데 이 과태료는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효가 없습니다. 이거는 집행 정지효가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다 됐고요. 요건 이제 조잡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대비하시면 되고 이제 잠깐만 쉬었다 다음 시간에 증인의 의무 다 있고 이제 증인의 권리, 의무를 없는 권리를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